바로 직전에 들어왔던 뉴스부터 그럼 소개를 할까요? 트럼프. 아니 트럼프 말고 예. 토마토 뉴스가 아. 기사 쓰고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민주당 내부에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네. 이제 13곳 이상에서 이제 벌어질 수 있잖아요, 전국에서. 그래서 그렇죠? 민주당에서 지금 공천을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이상하게. 그런 가운데에 특히 이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공천이 늦어지고 있어서 요 기사죠. 네. 뉴스토마토. 네, 이강재, 하남, 송영길, 연수, 하정우, 북갑. 뭐야 이게? 이게 이제 내부 결정이 낮다. 자, 라는 당 부분인 것 공천 진행 상황을 알고 있는 고위 관계자는 22일 뉴스토마토의 이광재 전 의원은 하남갑에 나선다면서 지난 주말 이 전 의원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의 공천 여부에 대해서는 쓸데없는 논란과 불협화음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인천 연수갑을 우선 대상에 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아직 교통정리가 끝나지 않았다고 부연해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를 비롯해 연수갑 후보를 희망하는 박남춘 전 인천시장과의 논의가 남았음을 시사했습니다. 야 이거 사실이라면 센데 요 정도는 우리도 그냥 알고 정보 보고 정도 네. 수준으로 알고 있는 네.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부산 북갑 출마 여부를 놓고 결정을 미루고 있는 하정우 청와대 AI 수석 관련해서는 당대표와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공식 요청하지 않았느냐면서 곧 결정을 내릴 것이다. 출마한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게 사실 이번 지선 그 재보선 상당히 좀 중요한 판이 커지고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관심이 가는 세 지역구에 대해서 뉴스토마토 박주영 기자가 당 공천 진행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고위 관계자. 그러면 어느 네. 정도 되는 거지 이게? 황희? 사무총장이나 황희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나 네. 근데 아무리 지금 기사거리가 없어서 이걸 네. 단독을 필요로 했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이 한 사람 고위 관계자 한 사람 인용 가지고 기사를 썼단 말이에요. 요거는 조금 가볍긴 한데 소스가. 네,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네, 근데 혹시 이제 확인이 뉴스토마토의 취재력이 네. 그래도 제법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없는 걸 갖고 기사를 쓰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제가 가장 이제 관심 갖고 이제 시민들이 이제 바라볼 대상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공천 여부였잖아요. 그렇지, 인천 연수 아예 공천을 안 했네. 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있었어요, 실은 내부에서. 네, 그래서 하남으로 돌린다라는 얘기를 하자마자 또 이광재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이건 좀 모욕주기 아니냐, 아예 생각이 없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다만 인천 연수갑에 이렇게 공천을 주는 쪽으로 결정이 났다면 그거는 이제 어쨌든 너무 정청래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가 원래 좀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아니었나. 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결정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네. 나왔던 것이 아무래도 이제 연임을 노리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너무 무겁잖아. 송영길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거물의 입지가. 차기 당대표 그래서 선거에 그렇죠.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사실 좀 배제하는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네. 관측이 나왔었는데 혹시 이 송영길 대표 측 확인이 좀 되나요? 전화를 걸어 보니까 아직 당으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는 못 받았다고는 합니다.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도 말을 상당히 좀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겠어요. 근데 다만 네. 제가 이제 이분께 뭔가를 물어봤을 때 정말 사실이 아닌 것 같은 경우는 바로 딱 선을 그어주면서 늘 통화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직 정확한 통보는 오지 않았다. 근데 설마 인천에서 나를 공천을 안 주지는 않을 거다라는 정도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뉴스토마토의 보도가 완전히 지금 오보는 아닌 것으로 그래서 조금 내부 취재가 좀 돼서 지금 보도가 나온 게 아닌가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뉴스토마토 보도에서의 문제점은 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게 고위 관계자라는 익명 속에 숨은 어떤 사람이 네. 특정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흘리는 건 낮은 수준의 정치 플레이거든요. 이런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번에 13개가 되든 14개가 되든 민주당의 입장은 네. 전부 전략 공천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를테면 연수가 됐든 개항이 됐든 아니 이건 누구에게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거기 나가서 경선하면 되잖아요. 지금 도지사 후보들 다 그렇게 정하고 있잖아요.
패한 사람은 승복하잖아요. 이긴 사람은 원팀을 만들어 또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럼 되는데 만약 정말 어쩔 수 없는 험지 중에 험지가 있다거나 어디서 정말 대단한 스타 플레이어를 모셔와야 된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후보가 넘쳐나서 지금 조율해야 되고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냥 여태까지 민주당이 했던 모습 그대로 하면 되는데 왜 이번은 전부 전략 공천이지? 근데 더구나 이 전략 공천을 어느 단위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최고위원회에서 한 것 같은데요. 정확히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상 뭐 칼자루를 정청래 대표가 휘두르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물론 최종적인 의사결정 뭐 버튼은 당 대표가 누르더라도 너무나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옅지 않냐 그리고 불투명하지 않냐. 그렇죠. 그리고 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뭐 한두 군데면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를 13개, 14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 그러니까 어느 지역구나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총선도 그러면 전략 공천으로 다 당대표가 하면 되겠네. 그렇죠. 뭐 이광재 씨가 하남에 가도 문제인 거고 거기 준비한 사람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선수들이 많고 요번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높고 국정 운영을 좀 제대로 뒷받침하라는 여론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수록 더더욱 조심해야 되고 민주적 원칙에 따라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냐? 민주주의를 까먹었냐? 라고 묻고 싶어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렇게까지 깜깜이로 할 필요가 있느냐. 예, 특히 근데 이렇게 깜깜이로 해서 되게 대단한 어떤 인재 영입이 돼. 그러면 또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답을 안 울산 북구갑인가요? 그 김상욱 의원 지역구. 거기 이해 안 돼요. 손태진 변호사 맞나요? 네. 예. 그분이 왜 1호 인재 영입? 그러니까 인재 영입이라는 거는 뭔가 좀 설명이 굳이 필요 없는. 그렇죠.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놀라서 야 선거에 돈. 그 사람은 어떻게 땡겨왔어? 네. 어? 그렇죠. 그런 야 대단한데? 이 정도 돼야 인재 영입 1호. 선거초려. 아니 그리고 김상욱 의원이 라디오 나와서 얘기하는데 자기 몰랐다며요. 보다 못해서 좀 결국 아니,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김상욱 의원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네네 몰랐다고. 마음속으로는 울산이 좋은 지역구가 아니니까 원래 자기도 국힘 후보로 됐잖아요. 그래서 김두관이든 누든 좀 역량 있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차기 선거에도 도움 받고 지역구도 지키고 이러는 거 아니야. 한석 한석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데 아무 인원도 없이 그냥. 김상욱 의원이 진짜 그 말을 방송에서 했다면 했습니다. 했어요. 사실은 작심을 하고 던지지 않으면 안 되는 대사거든요. 그 말은. 왜냐하면 결국은 이 공천이 뭔가 이게 제대로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이제 정청래 당대표 지도부에 대한 일정 정도 날선 비판인데 그 말을 방송에서 방송에서 했다면 그 말을 심각하다고 인식한 거네. 그럼요. 그 말을 한 이유는 김상욱 후보가 선거를 치를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울산시장 선거를 치러야 되잖아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길을 열어준 건 좋은데 당에서도 협력해가지고 정말 한 표 한 표를 모아와야 되는데 그 지역에서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를 듣보잡 알지도 못한 사람 누군지 듣보잡이란 말은 그 모욕적인. 죄송합니다. 듣보까지는 괜찮은데 그 잡 때문에 진중권이 변희재한테 벌금 물었어요. 둘은 그런 사이군요. 아니 그러니까 듣보까지는 괜찮아요. 잡놈이거든. 욕이야, 그 모욕이라. 듣보까지만 하세요. 네, 듣보를 네네. 모셔온 것은 선거에 도움이 안 되니까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다급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이 경청해야죠.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팩트, 김상욱 의원이 작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 워딩을 했으면 두 가지를 얘기를 했네요. 몰랐다. 네. 이 광역단체장 지금 그리고 자기 지역구였잖아요. 네. 지금 현재 자기 지역구에 아직 현재 또 자기 지역구고. 네. 그리고 김두관 전 의원을 생각을 했었다라는 얘기도 했다. 그리고 하니까. 김두관 의원을 만나서 요청도 했대요. 그러니까 김두관 전 의원이 아니 뭐 김상욱 후보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도 한번 마음을 보태보겠다. 왜냐하면 울산이 경남 바로 옆이잖아요. 경남 도지사를 지냈으니까 울산 시민들 입장에서도 친근한 후보이거든요. 또 중량감도 있고 23년 전에 행자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니까 중량감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김두관 전 장관, 전 도지사, 의원에게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오케이를 받았으면
정청래 대표나 지도부한테도 전달이 됐겠죠. 전달이 됐겠네. 네. 그런데도 사실상 무시하고 전태진 요 변호사죠. 요 분이 뭐 인간적으로는 뭐 인성이 좋으신 분이라고는 저도 알아서 들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거기에 이분이 비례해서 뭐 지명도가 있는 분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잘못한 공천을 해버린 거예요. 전략 근데 이분이 공천이라는. 지금 1호 영입 인재- 베이스다. 네, 인재 영입 1호로 발표됐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러면 만약 국민 하정우 수석이 정말 공천을 받고 출마한다면 하정우 정도 되는 사람을 1호로 해야 되잖아요. 만약 한다면. 그래야 2호도 기대가 되죠. 이거 주목을 어.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득보를 1호로 이해가 잘 안 돼요. 하여튼 당이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득볼 수도 있고, 근데 같은 노무현 문재인 쪽에 이제 변호사 활동을 많이 했다. 이게 이분에 대한 인재 영입 과정의 설명이 전부였던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친문 변호사구나. 네, 그래서 어, 국민 입장에서 그게 최고의 고려 사항이었나? 그렇죠. 국민 입장에서는 이분이 왜 인재 영입 1호야라는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님을 변호하셨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변호하셨고 딱 이 설명이 끝이니까 그건 자기들 그냥 내부 그냥 친목 네트워크 속에서 이제 중요한 어떤 뭐 이력인 것이지 국민이 이분을 인재로 생각할 만한 팩트는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변호사가 특정인을 변론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변호사 업계에서는 자기 뭐 세일즈 광고 네. 문구를 장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자기의 어떤 헌신이 수반되는 행동은 아니잖아요. 네. 노통이나 문통 잘 나갈 때 이거 했어 그럼 개고한 변호사네 잘 나갔네. 그럼 저 사람한테 뭐 맡기면 또 뭐 잘 되겠네 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네. 이건태 정도면 이를테면 뭐 정성호 정도면 뭐 정말 그 독재 정권 하에서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내가 변론 활동을 했어. 아니면 뭐 독재 시절에 그렇죠?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뭐 했던 것처럼. 인권 변호사 4인방 이런 분들 있어요. 옛날에 그렇지. 이동명, 홍성호 뭐 이런 양반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전태진 지금 후보 같은 경우 보니까 그런 친문 변호사였다는 것이 최고 고려 사항이라면 갸우뚱할 수밖에 없겠어요. 지켜보는 분들이.